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시사로 갑질하는 시사갑TV입니다. 이번 강좌는 코로나 시대 신부의 법칙 11가지 중에서 세 번째 울고 싶지만 일어서라입니다. 이 어려운 때 우리는 과연 일어설 수 있을까요? 또 어떻게 해야 일어설 수 있을까요? 함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사는 곳에 뒷산 설경을 담아 봤습니다.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얼어붙고 막혀서인지 한겨울의 멋진 설경이 올겨울엔 그리 아름답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코로나 사태로 유난히 추운 이 겨울에 한 편의 시를 떠올려 봤습니다. 박용래 시인의 겨울밤인데요. 제가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.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마늘밭에 눈은 쌓이리. 잠 이루지 못하는 밤 고향집 추녀 및 달빛은 쌓이리. 이 발목을 벗고 물을 건너는 먼 마을 고향집 마당귀 바람은 잠을 자리. 어떻습니까? 매우 쓸쓸하고 이로운 분위기죠. 그렇지만 쌓이는 것들이 있네요. 눈, 달빛, 또 마음 이런 것들이죠.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추운 겨울에 쌓이는 눈, 달빛, 또 이 마음 이런 걸 인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이 한겨울 강추위만큼이나 아니 어찌 보면 그보다 더 훨씬 더 이 혹독한 인생 삶을 산 경우들을 보시겠습니다. 이들이 과연 어떻게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먼저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요. 미 대통령의 인기 순위 조사에서 항상 부등의 1위죠. 하지만 그 링컨의 삶은 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. 20대 초반에 이 사업 실패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낙선, 또 사업도 실패, 그 아내와의 사별, 또 신경쇠약으로 또 투병을 하게 됩니다. 링컨의 시련은 또 이 국회의원 낙선, 상원의원 낙선, 부통령 낙선, 상원의원 낙선, 또 그 이외에도 이러저러한 그 어려움이 대단히 많이 닥치죠.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. 50대 초반이었죠.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 20대 초반 사업 실패에서부터 대통령 당선까지 30년간을 정말 그 모진 세월 보내고 온갖 역경을 다 겪었던 것이죠. 그런 시련 끝에 업적은 정말 위대했습니다. 노예 해방을 선언했고 게티즈버그 연설, 그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이 of the people, by the people, for the people,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된다. 뭐 이렇게 강력하게 연설을 했죠. 제가 보기에 아마도 미국 대통령의 그 인기 순위 앞으로 특별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한 링컨의 1위는 아마 변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 시련을 이긴 사람들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루즈벨트는 39세 소아마비가 됐죠. 그러면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4차례나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. 또 우리나라에도 이제 도입된 이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. 특히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 그 인기 순위에서 3위를 거의 맡아놓고 하고 있습니다. 2위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보통 하고요.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1930년대 초반에 이 세계 대공황으로서 이 미국이 비틀거렸었는데 바로 이 미국을 살려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링컨 대통령이나 루즈벨트 대통령 이 둘 다 큰 시련을 겪고 난 경우이고요. 또 그 시련만큼이나 정말 큰 업적들을 남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시련을 이긴 또 다른 사람들로 존 밀턴, 베토벤, 에디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존 밀턴은 44세에 장님이 됐죠. 그리고 장님이 된 16년 뒤에 신라곤이라고 하는 대작을 썼어요. 또 베토벤은 이 46세에 청력을 잃고 말았는데 그 청력 상실로 생애 후반기에
5개 교향곡 등 이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. 또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2000번이나 실험에 실패를 했는데요. 이 한 기자가 에디슨에게 물었어요. 그렇게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그 수많은 실패를 할 때 그 기분이 어땠느냐고. 그랬더니 에디슨의 답변이 걸작입니다. 실패라니요.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. 2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전구를 발명했을 뿐이다. 이렇게 에디슨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목표의식, 마음가짐이 대단하죠. 네, 지금까지 살펴본 경우의 공통점은 뭘까요? 어떤 그 모진 고통과 시련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해서 이 변화를 일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거인을 깨우라라는 책에서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. 어, 우리의 몸과 마음, 감정을 조율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고통 혹은 즐거움과 연결할 수 있다. 우리가 고통과 즐거움의 연결을 바꾸면 행동도 곧 변하게 된다.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, 감정의 조율, 이게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. 시련과 고통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 안에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합니다.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은 이 회복 탄력성의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회복 탄력성은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. 이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다. 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된다. 이제 우리 한국인의 DNA는 과연 회복 탄력성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. 우리 한국인의 특질 중에 은근과 끈기가 대표적이죠. 1997년 그 IMF 유한위기랄까 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또 이번 코로나 사태의 극복등을 보면서 이제 우리 민족이 정말 이 고난 시련에 유난히 강한 게 아닌가. 그렇다고 볼 때 이 회복 탄력성이 대단히 좋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. 또 우리 안에는 숨겨진 큰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. 불을 노래하는 책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위대한 내면에 무한한 힘, 끝없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. 그러나 이 숨겨진 힘, 보이지 않는 자원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것들을 이용할 수 없다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이 책은요, 이 당신의 부, 건강, 행복, 성공, 꿈의 결실은 모두 모양 없는 에너지의 상태로 당신 안에 깃들어 있다. 그것들은 당신의 생각이 창조적인 과정을 시작할 때 모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. 이렇게 또 덧붙이고 있어요. 네, 이 불을 노래하는 이 책은요, 또 대단히 흥미로운 그 말을 하고 있어요.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빚어지는 존재다. 우리의 생각은 전기의 힘만큼이나 현실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. 우리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건축가다, 조각가다. 그래서 이 눈사람을 만든 이 꼬마를 보면요. 물론 이 눈사람을 아빠가 만들어주는지 모르겠지만, 여하튼 이 꼬마 아빠의 생각이 이 예쁜 눈사람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? 그래서 이 생각이 이 건축가가 되기도 했고 조각가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는 무한한 능력의 이 건축가나 조각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조금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각자가 이렇게 기가 막힌 건축가 또 조각가가 될 수 있을까요? 현재 건축가나 조각가 분들은 능력 발휘 훨씬 유리하겠습니다. 여담이고요. 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이 책은요. 이제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목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무한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.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데요.
그래서 어제, 오늘을 비교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보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표를 이제 석 장을 준비해 봤는데요. 우선 과거 5년 전 거를 이제 그 나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면모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적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각자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. 0점에서 10점까지. 그래서 5년 전에 나 개인의 신체적인 면을 뭐 7점 정도 줄 수 있다. 어떠한 근거로 몸매가 괜찮았다. 또 뭐 한데 과체중이 좀 있었다. 또 건강식은 잘 지키지 않았다.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7점 정도 이렇게 매겨 보시라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 현재는 이 총체적인 이 항목들을 볼 때 각자 이 각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건데요. 신체적인 면을 볼 때는 한 8점 정도 줬어요. 어떠한 근거로 몸매가 더 양호해졌고 표준 체중으로 올라섰고요. 건강식도 잘 지키는 편이다. 또 몇 가지 또 이런저런 것도 있겠죠.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쭉 정해서 정해보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수가 과거의 7점에서 5년 전 7점에서 8점으로 이제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 표는 이제 마지막 장으로서 5년 후의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우선 신체적으로 보면 뭐 9점 정도 이제 희망사항이죠. 그래서 몸매도 좋고 또 표준 체중에다가 또 근육질, 건강식도 양호 뭐 이래서 이 정도면 이제 9점은 될 수 있겠다라는 나름의 어떤 목표가 되겠죠. 희망 목표가 되겠죠. 물론 10점, 뭐 10점은 아닐지라도요. 9점이면 정말 대단히 좋은 것이죠. 자, 이런 식으로 목표 설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 무한 능력을 발휘해 보고요. 또 그걸 분석해서 그 결과 부족하다면 뭐 채워 나가고요. 또 잘하는 건 더 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해 보심으로써 우리 삶의 환경이 이제 코로나 사태나 또 유한위기 같은 이러한 예상치 못한 일과 맞닥뜨릴지라도 이를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. 울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절망할 때가 있지만 힘을 내서 일어서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은 총 11번 강좌 중 네 번째 부는 타이밍 쌓입니다입니다.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는 이 강좌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구독,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